우리가 이제 새 집을 보통 유니시티에 샀어요. 분양 받아 가야 되는데 토울서울 아파트가 지금 안 팔려. 자, 그러면은 전세를 예로 역 줬다 하면 예를 묻자야 됩니다. 새 아파트 가야 되는데 역 전세를 안 줘. 왜냐니까 지금 뭐 매매가가 한 1억 8천밖에 안 되고 전세가는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집주인도 막 연락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내 문을 끄고 지금 퍽 처박혀갖고만 내 문을 끄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갚이는 거야. 그래야 안 되겠죠. 원래는 3억인데 내 전세 역 주서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원래는 2억 5천인데 전세를 2억 주는데 문제 없었는데 이게 2억 5천짜리가 1억 한 8천으로 매매가 떨어졌고 전세는 2억이 한 1억 5천 떨어지고 한 5천 정도 이상 떨어버렸어요. 떨어지다 보니까 세입자가 나가는 게네 집주인이 이 세입자가 뭐 지도 한 5천 가와야 되겠죠. 돈을 가와야 돌려주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딱 맥혀가지고 못 나오고 샤아파트는 가야 되고. 자, 그럴 때는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에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서 신청하면은 등기부등본에 주택 임차권 일찍입니다. 요거는 전제는요, 전세 2년이 지난 뒤에 해야 됩니다. 뒤에. 알겠죠? 전세 중에 하면 안 돼요. 기간이 지났다. 이럴 때 이제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신청하면은 등기부등본에 딱 올립니다. 주택 임차권 올려줘요. 자, 상가는 상가 건물 임차권 여기 올려줍니다.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안 온대. 그럼 이렇게 등기가 되고 나면은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좋은 점은 태거 됩니다. 태거해야 돼요. 태거 플러스 관리소에 가서 관리비 안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리비를 나 못 내겠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관리비 계속 저한테 관리소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용 좀 보내가지고 내가 임차권 등기했고 임차권 등기했다 하면 공실 됐고 말거든. 공실도 나 됐으니까 관리비도 못 내니까 집주인한테 받아라 이런 식으로 내용 좀 보내야 돼. 그럼 됐죠?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있는 건데 16에 10 한번 봅니다. 등기부 이렇게 표시돼요. 자, 오피스텔인데 낙찰이 뭐 66% 됐네요. 됐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 확정을 하고 있는데 배당 요구도 물론 했죠. 잘 하셨네. 배당 요구도 했고 5천에 20만원. 그러고 건전항보다도 빠르죠. 건전항 빠릅니다. 빠르고 날짜상 빠르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돈을 안 줘. 이 박씨가.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임차권 설정하고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이렇게 외형상 볼 때는 건전항보다 늦지만은 실제로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주택 임차권은 요거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요거가 따진다. 요거. 이해가시죠? 따지다 보니까 전입 확정이 빠르고 그냥 반대 사람이 5천을 받는데 안 주니까 이렇게 나갔어요. 자, 나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배당이 아마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되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주택 임차권 한번 봅니다. 이건 얼굴에 표시되거든요. 건물 등기 보면은 이제 요거를 등기부에 올려놓고 그 뒤에 태그됩니다. 태그. 요 올려놓으면은 그 뒤에 태그해도 상관없어요. 자, 10순위, 10순위. 그죠? 주택 임차권. 자, 여기입니다. 주택 임차권. 이렇게 등기돼요. 그럼 등기가 되면은 요거는 전세 보증금이 5천입니다. 월세는 200이고 건물 전부고 이런 겁니다. 그죠? 이래갖고 이제 막 찍힙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전입일자, 확정일자 하고 다 찍혀요. 그럼 이게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 이제 유니시티라 딴 데 이제 새 아파트로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간다. 아시겠죠? 가고 나중에 배당은 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경매보다 먼저 하시는 분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경매 뒤에 또 요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를 무슨 말이죠? 요거는 배당 요구를 꼭 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될 두 개입니다. 경매 뒤에 주택 임차권인 사람은 꼭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택 임차권이 나왔으니까 공실이죠. 집주인이랍니다. 아이고 정말 저거 뭐 맨날로서 전세 돌아 어느 조용해. 가볼게네 키도 다 열려. 집도 다 빼갔어. 그 중에서 연락합니다. 저게 200유로 저거 비가 있으니까 저 전세 하나 좀 싸게 해서 내줄 테니까 놔주소. 그럼 그거 들어온 사람은 소액 보증금이고 이거 안 됩니다. 우선 면제권이고. 왜냐 그러면은
요게 임차권은 그 사람이 지금 소액보증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배당도 받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액보증을 이중으로 주느냐 그런 거는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주택 인정 등기해놨는데 공시를 해가지고 그 이제 사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면은 예로 옥탑방에 이렇게 공실 이렇게 임차권 해놨는데 또 그 사람 나갔다 해서 다른 사람 들어온다 해서 가면 난 소액보증금을 이중으로 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등기 안 된 사람이 그 등기된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임대차법에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경매 뒤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꼭 배당용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 됩니다. 안 하면 배당이 안 돼요. 그 두 가지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가는 이제 등기부에 상가 건물 임차권이 찍힙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이제 딴 데를 한다 이 말이죠. 좋은 상가로.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좀 특이한 거 두 개를 쓰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요, 우리 그 임차권 설정. 아까 우리 뭐죠 이게는? 주택 임차권, 상가 건물 임차권 입니다. 근데 주택 임차권이 있고 임차권 설정 이게 무슨 말이고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한 거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부에 아까 우리 그냥 주택 임차권 설정했죠? 이게 아니고 임차권 설정이 뭐냐? 임차권 설정. 자, 여기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임차권 설정은 결론은 그래요. 건저당보다 보통 뒤에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거의 99%가 건저당 앞에 있어요. 주로 CGV 극장이나 이마트 이런 데는 거액 전세 줄 때 전부 다 임차권 설정하는데 문제는 요거는 배당이 안 됩니다. 요 놈은 오직 인수만 돼. 인수. 무슨 말이죠? 임차권 설정 뒤에 건저당이 있다 해도 요거는 인수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 건저당 설정은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건저당 앞에 있는 임차권 설정 요 놈은 배당이 안 돼요. 무조건 인수라. 무조건 인수. 자, 여기 좀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김해의 극장가 같은데 25 임차권 설정 1순위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신세계에서 1순위 임차권 설정 해라. 요것도 인수.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기 써놨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민법에서 621조에 이런 이야기죠.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세대에서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 이야기는 인수다. 이 말이죠. 인수지. 배당도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자, 읽어봅니다. 민법 621조 2항에서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게 되지만은 우선 변제권인 대해서는 민법상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인수 임대차로 보고 저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자, 민법 621조의 임차권 설정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2005에 13444. 자, 일산에 이렇게 해서 이제 352억이 낙찰됩니다. 352억.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일산의 저 백석마을의 이마트인데 350억에 적당히 낙찰됐어요. 80%는 낙찰은 됐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이마트. 우리 저 백석리에 가면은 이런 매장 있고 있어요. 매장 있고. 이 뭡니까 이거? 이마트 맞죠? 그죠? 이마트가 이렇게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차를. 행복한 크리스마스 매장 있고 나왔습니다. 이마트가 있어요. 있는데 이마트에서는 이게 전세 돈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돈을 주고 이마트에서 이렇게 주고 자기들은 자, 이거 봅니다. 신세계에서 임차권 설정을 79, 한 80억 했어요. 인수, 이게 맞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건저당에 붙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 앞에 가 있죠, 앞에. 뒤에 가 있으면은, 당연히, 요거는 말수가 맞습니다. 뒤에 가 있으면은, 이게 뒤에 가 있으면 맞는데, 이 앞집에 가 있으면은, 요거는 인수가 돼. 이게 맞는 거예요. 구독션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낙찰자는 이거는 몰랐어요. 모르고 아까 350억에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소송에서
이게 번복하다 이래가지고 70, 80을 더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인수가 돼버렸으니까 난리 났죠. 아마 그거를 변호사가 아마 이 중간 역할을 했으면 아마 박탈했을 겁니다. 80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럼 변호사는 막 욕한 거 가지고 그만 막 평생 그만 골치 아픈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임차권 설정이나 건전항도 뭡니까? 건전항권 설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임차권을 설정해 줍니까 이 소유자 백 씨가 지 모가지가 작아져 버렸어요. 여기 배당이 돼 버리니까. 처음에 배당을 그걸 했어요. 이거를 배당하고 요거도 배당하고 이러니까 소유자 백 씨한테 때린 게 한 13배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소유자가 이거 임차권 왜 배당해 주노 이거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 붙었는데 맞다 니 말 맞다 소유자 말이 맞다. 그래서 이거는 인수다. 이래가지고 소유자가 한 80억 더 받은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손해봤나 그러면은 낙찰자가 80억을 무리했는 그런 게 나왔어요.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이 낙찰자가 참 어렵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30억에 오늘 350억인 게 80억 대입인 게네 큰일이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차권 설정. 요거는 주로 금액이 큽니다. 주로 극장가 이런 데입니다. 이게 금액이 보통 막 20억, 50억, 100억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수인데 영어로 ONLY. 무슨 말이겠죠? 인수입니다. 자, 요 놈하고 두 가지가 인수가 있어요.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면요. 3억 7천하고 서울은 9억이네. 자, 예로 서울이다. 서울은 9억이 넘는다든지 우리 창원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 1페이지 제일 밑에 마지막 창원은 얼마입니까? 3.2억. 자, 3.2억까지만 요거는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예로 확정 찍었다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선순위 됐다. 상가가 선순위다 하면요. 기준을 2015년 5월 13일을 기준해서 그 후에 2년 뒤에 1번 건조당이 100억 됐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앞에 예로 서울에서 15억이 사업자가 돼가 있고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설정이 되다 그러면은 설정일자보다 이 사람이 하루 더 빠르면은 요거는 금액 불구 무조건 인수가 됩니다. 확정이 있어도 인수예요. 이게 법이 안 바뀌었어요. 다시 2015년 5월 13일이 권리금이 새로 신설되던 날입니다. 신설되면서 하나 것을 바꿔요. 자, 우리 선순위 임차인은 앞으로 무한대로 풀어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우선 변제권 안 되고 선순위 임차인만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내일까지 계속 신축해갖고 설정할 때 앞서서 사업자를 예로 10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세무서 확정자 받다 해서 배당 요구했다 해서 배당이 되느냐? 안 됩니다. 임차권 설정은 똑같아요. 그에 10억짜리 상가. 자, 지금 최근에 신축이 빌딩이 있어요. 100억짜리 빌딩이 있어요. 1층에 약국에서 10억 주고 들어옵니다. 약국에서 세무서 갔어요. 확정을 찍어줘. 세무서에서는. 배당 받고 안 받고 놔두고 확정일자야 뭐 세무서에서 찍어줍니다. 그러면 10억짜리가 나중에 배당 요구했을 때 낙찰이 되면은 은행보다 빠르기 때문에 10억이 배당이 되느냐? 이것처럼 임차권 설정 때는 안 된다. 안 되고 인수가 된다. 단 2015년 5월 13일 이후에부터 오늘까지 설정에 앞서서 거액 상가들은 인수다. 절대 배당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12만원짜리 책을 샀는데 상가책을 샀는데 거기는 배당이 된다 돼가지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뒷날 연락 왔어요.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 큰 문제인데 배당이 된다고 해버렸으니까 자기가 그거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배당이 된다 이랬으니까 잘못된 거다고. 다음에 책을
교정할 때 그거를 바로 인수라고 바꾸겠다. 이렇게 됐어요. 자, 임차권 설정 요것도 뭐라고요? 인수. 알죠? 요 구독선이 요는 잘 나왔어요. 구독선대로 보면 됩니다. 요거는 구독선대로 해석을 하면 딱 맞습니다. 맞고 구독선의 예상 배당표를 또 인수를 해놨어요. 이거 보니까 인수라고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유명한 이렇게 이제 여기 있죠. 79 인수해 놨죠. 구독선에서는 이게 맞는 겁니다. 임차권 설정, 임차권 설정은 인수다. 요걸 해야 됩니다. 조금 아주 지금 고급 문제 했어요. 고급 문제. 자, 행기 하나 더 봅니다. 그래서 민법 621조의 임차권 설정, 요거는 인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인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방금 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6차 개정이 되면서 4차, 5차 개정 중간에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노란 거 여기에 권리금이 시행되면서 하나 뭐 바뀝니다. 건전한권 설정 전에, 그죠? 5차, 6차 이렇게 개정이 막 되면서 설정 전에 예로 10억 사업자 등록한 선순위 임차인이 인수인데 그 뒤에 설정이 딱 하면은 요 놈은 배당은 안 되고 무조건 인수다. 확정일자 있더라도 인수다 이 말입니다. 인수인데 확정일자 있어도 마찬가지. 자, 뭐 써있죠? 확정일 일수도 인수가 된다.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은 낙찰자가 코피 터진다. 그죠? 금액이 보통 뭐 요거는 차원것도 뭐 3억 7천 이상이니까 예로 4억, 5억, 10억이다 이래도 인수가 된다.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오늘 빌딩 새로 신축했어요. 예로 빌딩 신축하기 전에 약국에서 10억을 주고 상가에 상남동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찍고 배당 요구를 해도 배당은 안 되고 인수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억이 인수가 되면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3억 7천이 오바돼도 이런 금액이 오바돼도 인수하는 금액에서는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심해라. 자, 그럼 하나 사례 봅니다. 16에 12386원 봅니다. 16, 386. 자, 요 보면요. 진해 마천동에 빌딩 하나 경매 옵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요 보면은, 빌딩이 11억 7천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1억에 700이 뭐 한산보증금이 800입니다. 상당히 크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자, 대항력이 있다, 전액 매수인사 막 써놨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이 설정이 언제나?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15년 7월달 설정이죠. 요 설정은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설정 맞죠? 그죠? 7월달 설정인데 6월달에 1억을 주고 700을 주고 환산보증금을 한 이거는 원래는 안 되죠. 금액이 커서 안 되지만은 이제 금액이 풀렸으니까 인수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확정일도 찍고 배당 요구도 하고 했다 하면은 1억이 인수냐 배당이 되느냐? 배당은 안 되고 뭐라고요? 인수다 이 말입니다. 인수. 이해가죠? 인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배당 요구 다 했다. 3개 다 맞았다. 사학배를 다 했는데 요거는 대항력만 있고 배당은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로 여기에 10억이다 이러면은 10억이 사업자 등록 있고 확정일 짓고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요거는 인수가 되는 거지 배당은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주 좀 고급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상가 책자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순위 여기에 대해서 막 이해가 있습니다. 그죠? 적용되지만은 상가금리자 보호법은 일정한 보증금액 한도에 적용되지만은 개정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상가금리에 대해서도 다음과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인수가 된단 말이죠.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을.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금액을 확대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에
예로 4억을 초과하고 10억이 돼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세무서에 또 써놨어요.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은 임차권 등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서 제3자에게 대항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 등에서 후순위 권리에 앞서 임대차 보험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자, 요거를 제가 수정했습니다. 요거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만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류로 보이는데 제가 저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자기가 다음 책을 새로 개정할 때는 요거를 빼겠다. 알겠죠? 우선 변제권. 그게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은행보다도 앞서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요거는 빼겠다. 잘못 해석했다. 미안하다. 저한테 왔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요해요. 배당이 안 된다.